저는 20대 초반에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거의 첫 달 만에 바로 월 순이익 500만 원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500만 원 순이익을 낸 상품이 뭐냐?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있는데, 네, 이거랑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판매했던 상품이 게임기였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도 꽤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그냥 극초창기 때 유통을 했습니다. 아마 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져와서 판매를 했냐? 알리바바닷컴이란 곳에 들어가서 공장을 찾고 그 공장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알리바바닷컴 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알리바바닷컴이란 곳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내리면 중국 현지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이 제품을 공장 도매 단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찾아서 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제품을 찾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제품이 뭐 이런 제품들이었는데 딱 하나를 잡아서 소통을 시작을 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안에 막 제품 소개, 사진 그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제품들도 있고 가격도 있고 전부 다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측에 주문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바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지금 채팅하기 눌러서 바로 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 공장 정보들도 있죠. 스크롤 내리면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이나 스펙들, 사진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야, 내가 이 제품 지금 한국에 유통을 할 건데, 판매를 할 건데, 너 공급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채팅으로 이어지고 판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기들을 판매를 하기로 했고, 그럼 어디다가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냐면 네이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진 쇼핑몰이 없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면 거의 한 10분 만에 내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대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하루 매출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찍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고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 정도로 꽤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에서 50 매출 중에서 순이익은 얼마였냐? 이게 좀 꽤 쏠쏠했습니다. 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 팔 때 제가 한 만 원은 남기자라는 마인드로 한 25,900원 이렇게 가격을 잡았었는데 그 가격이 생각보다 시장에 잘 먹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넘게 버는 시스템을 20대 초반에 갖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지 3일도 안 돼서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럼 제품 들여오려고 초기 투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초기 비용이 얼마냐? 근데 이 비용이 저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제 초기 창업 비용이 거의 한 20에서 30 남짓이었어요. 아니,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할 텐데 왜 이게 이렇게 적지?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제가 드롭shipping 구조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품을 미리 사서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들 공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너네들 제품을 막 이제 100개, 200개 들여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한국에서 제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니네들한테 여기 있는 배송 정보를 줄 테니 해외 발송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 주문을 확인하고 얘들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소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얘들이 고객한테 바로 발송을 해주니까 사실상 저는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 자본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제가 제품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깔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제품들을 깔 수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집돌이였거든요. 집에서 노는 게 좋으니까 제가 집에서 가지고 놀 만한 제품들을 찾아서 야,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제가 상품을 올리고 판매되면 그때 돈 주고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월 순이익이 막 500, 1000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침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기를 불티나게 사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쿠팡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진짜 거의 온라인에 있는 거의 모든 게임기,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지, 참치캔 막 그런 생활용품들 그런 것들이 싹 다 솔드아웃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솔드아웃 되고 찾고자 하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제 제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순이익이 곱절로 커 나가면서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기만 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양산입니다. 그때가 좀 어떤 시절이었었냐면
양산을 쓰고 다니면 아니 좀 할머니야?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자가 양산 쓰는 건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했었던 게 막 이제 인터넷에서 남자가 양산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야 그건 지디가 한번 써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진짜 젊은 남성, 여성, 뭐 젊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노년층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양산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성향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아니 내 피부가 타는 게 내가 싫은데 굳이 왜 남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선크림 바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바르면 뭔가 좀 끈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에서 제품을 뭐가 팔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싶었었을 때 그때 제가 양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양산 중에서도 막 이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레이스 양산이 아니라 암막 양산, 그 모든 햇빛들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진 양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거다. 야 이거 내가 써야지 하면서 그 제품을 들여왔습니다. 한 10개, 20개 처음에 이제 들여왔는데요. 그때 원가가 제 기억상 한 이제 1,700원, 2,7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들여와서 제가 쓸 겸 안 팔리면 그냥 내가 써야지란 마인드로 제품 들여왔어요. 근데 그 제품을 제가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게 돈이 많이 됐습니다. 저처럼 선크림도 싫고 햇빛도 너무 싫고 광노화 무섭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싫어하는 그 햇빛 좀 피하는 좀 이제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좀 많았고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들이 야 누가 양산 써라고 이제 좀 비웃고 있을 때 그 시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요즘은 사람들이 뭐 양산 쓴다라고 하면 아 더우니까 써야지라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 그 당시엔 진짜 길에 걷다가 양산 쓰고 있다. 젊은 사람 양산 쓰고 있다. 그러면 진짜 비웃고 그랬었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웃기긴 한데 실제로 이걸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양산 쓰면서 비웃음을 좀 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시기에도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원가가 거의 한 2,000원 정도 남짓이었었는데 제가 쿠팡에 16,90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를 판매할 때 객단 마진이 거의 한 만 원 정도 남게 되는데 그게 거의 한 20개, 30개, 40개 막 이제 50개 막 하면서 수량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약된 택배사도 없어가지고 제가 바리바리 양산 싸들고 가가지고 막 들고 편의점 택배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이커머스 초반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비웃고 이게 돈이 되냐, 좀 부끄럽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걸 정면으로 파고드는 사람, 남들과 똑같이 보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늘 돈이 간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도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작은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저만의 물류창고 스튜디오가 생기게 되고 게임기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건강식품 브랜드까지 되게 폭넓게 되게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기회들을 더 많이 쌓아 나갔어요. 취급 품목이 늘어가면서 회사가 점점 커지고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식구들, 직원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런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유튜브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오픈을 했었다가 이때 당시에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좀 신상 털기나 그런 공격들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고객센터 전화에 대한 장난 전화부터 시작을 해 블랙 컨슈머도 있었고 제가 1인 사업을 했었을 때랑 비교를 했었을 땐 이게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뭔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라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하나 만들어내면 누군가 카피하고 또 만들어내면 카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냥 그대로 이제 유튜브를 지옥을 하기보단 아무래도 책임져야 될 회사 식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좀 줄이고 회사를 키우면서 내실을 쌓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이제 데미지를 받더라도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쌓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올타임으로 늘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김머신은 좀 시기를 타고 났다. 좀 코로나 수혜를 좀 많이 받았다. 그때 아니면 좀 이제 안 됐을 거다. 어릴 때 초창기여서 좀 이제 돈을 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을 들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그 방법들은 실제로 인과관계를 갖춰가지고 판매를 했었던 구조였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말이 틀릴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냥 좀 이 사람들 말이 꽤 이제 그럴듯한 면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시기가 좀 좋아가지고 파도를 좀 잘 타서 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무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해도 과연 내가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갑자기 스스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 직원분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저 혼자서 제품 하나를 기획을 해서 온라인에 출시를 해봤습니다. 진짜 그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저한테도 필요했어요. 저도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 스스로 시작한 증명에 대해서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작을 한 지 한 달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런칭을 했었던 제품이 건강식품 브랜드였는데 이 제품의 매출이 한 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년 내내 유지가 되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제가 막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물류, 택배 싹 다 자동화하고 제품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깔고 제가 식대로 제가 그동안 쌓았던 그 쇼핑몰의 정석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정말 그제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5에서 6년 동안 제가 내실을 다진다, 회사 식구들을 지킨다, 그리고 내가 더 조금 더 튼튼하게 이 기반을 좀 이제 쌓아 나가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보자. 여러 명목으로 제가 유튜브를 깊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덜 겸손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줬던 초창기에 따라서 쇼핑몰을 시작을 했었던 그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연 5억, 10억, 20억, 100억 이런 분들도 점점 더 많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제 또래 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방법들이 맞구나. 내가 나아가던 방향이 맞았구나. 이커머스란 섹터는 앞으로 10년 동안 죽을 일이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30일 만에 1000만 원 만들기 챌린지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조건을 되게 좀 파워풀한 걸 걸었었는데 만약 제가 30일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지 못했었을 때 그때는 채널을 삭제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 삭제를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촬영하고 있지 않았겠죠. 일단 성공은 했고요. 근데 단순히 성공한 걸 넘어서서 두 달 만에 월 매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순이익은 5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해외 구매 등에서 나온 매출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델 그대로 6년이 지나서 다시 시연을 한 거죠. 편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 챌린지의 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게 흐르진 않았는데 아무튼 성공은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업이 운이 아니구나. 이커머스는 정말 기회가 너무 많은 시장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 스스로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했었던 게 운이 아니라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게 아니라 사업은 실제로 연산이 가능하고 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이 시스템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구나 개인 단위에서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6년, 7년 동안 겪었던 그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축하고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가장 큰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뭐니 해도 돈은 다르게 본 사람들한테 갑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본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양산 하나만 보더라도 남들이 웃을 때, 비웃을 때 내가 그걸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나에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기회들이 한국엔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으로 나아가서 해외로 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이게 나만의 독보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독보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형태고 그리고 내가 이걸 알려주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만큼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 시장이 확장되는 거란 걸 제가 깨달은 뒤로부터는 이걸 저 혼자만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이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광활하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저처럼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그냥 진짜 아무런 밑바탕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도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실제로 저를 통해서 매출이 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판매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이게 됐고 그 데이터들을 제가 다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한 3, 4년 동안 제가 진짜 이 데이터를 다 추리고 모아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블루오션 제품들, 그런 것들을 탐지해주는 그런 레이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자니 진짜 여기를 기회라고 인식하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열리는 시장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열리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커머스의 정석. 제가 20대 초반에 맨 땅에서 검증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영상 몇 편을 올리게 될 건데,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누군가가 그려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전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년 만에 이커머스의 그 구조나 개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럴 방식이라던가 실제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스레드, SNS, 인스타그램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테스트를 정말 수없이 했고, 정말 많은 계정들을 만들어냈고,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하기도 했고, 꽤나 신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부터 그런 정보들을 좀 풀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